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섣달 금음날 저녁,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와 갓 쪄낸 떡 냄새가 묘하게 섞여 코를 간지럽혔고, 알록달록한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들은 저마다 커다란 찜 보따리를 들고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광주. 광주 가는 차표 끊어요. 아저씨, 저 서울 가는 막차는 언제 있대요? 끊임없이 울리는 확성기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명절을 앞둔 시골 장터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허름한 정류장 한 구석에 홀로 앉아 낡은 나무 의자에 기대앉은 박노인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기름기가 흘렀고 깊게 파인 주름은 70평생 겪어온 고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낡은 목도리를 여미며 연신 콜록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젊은 목소리가 박노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앳된 얼굴의 청년 셋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짙은 눈썹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김민준, 두 번째 청년은 갸름한 얼굴에 맑은 눈을 가진 이현우, 세 번째 청년은 둥글둥글한 인상에 순박한 미소를 가진 최성호였습니다. 괜찮아, 젊은이들. 그냥 좀 추워서 그래. 박노인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김민주는 박노인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고향에 가시는 길이세요? 짐도 하나 없으시고.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향. 가야지. 근데 표 살 돈이 없네? 박노인의 말에 세 청년은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혹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낯선 청년들에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따뜻한 눈빛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고, 박노인은 결국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어.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다 날려버렸지. 자식들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고. 박노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낡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민주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민주는 이현우와 최성호에게 눈짓했고 세 청년은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박노인에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고향 가는 표를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씩 모은 돈이 있는데 이걸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드세요. 박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젊은이들. 그럴 필요 없어. 자네들도 힘들 텐데, 할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박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저희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고향에 잘 다녀오세요. 최성호는 넉살 좋게 웃으며 박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세 청년은 박노인의 표를 끊어주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박노인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들 이름이라도 알아야 할 텐데, 할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김민주는 손사래를 치며 박노인을 버스에 태워보냈습니다. 버스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세 청년은 왠지 모를 뿌듯함에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봄 기온이 완연한 4월이 되었습니다. 세 청년은 각자의 삶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작은 IT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꿈을 키워나갔고, 이현우는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최성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주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준 씨 되시죠? 박노인 기억하시나요? 낯선 목소리의 김민주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박노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세 분 연락처를 발견했어요.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김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현우와 최성호에게 급히 연락했고, 세 청년은 다시 한번 박노인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박노인의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친척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청년은 조용히 조문하고 박노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박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김민주는 묵묵히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세 청년은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은 박노인의 검소한 삶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낡은 가구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낡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남긴 편지인가 봐.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는 박노인의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게. 내 낡은 책상 서랍 안에 작은 상자가 있을 거야. 그 안에 자네들에게 남기는 선물이 있네. 부디 잘 써주게. 세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과 낡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최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설마. 김민주는 낡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박노인이 어떻게 이 돈을 모으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세 청년에게 이 돈을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나는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왔네?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자식들을 키웠지.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 그러다 자네들을 만났고 자네들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네. 그래서 결심했어.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박노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 과거 자신이 사기쳐서 모은 돈을 모두 되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모든 피해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세 청년에게 남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젊은이들, 이 돈은 부디 좋은 일에 써주게. 그리고 나처럼 살지 말게.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세 청년은 묵묵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꼭 할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김민주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 청년은 박노인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자.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사를? 무슨 회사를?
이현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회사, 박노인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사. 최성호가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회사는 박노인의 이름을 따서 박희망이라고 짓자. 세 청년은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박희망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세 청년의 진심 어린 노력과 박노인의 유산이 더해져 박희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민주는 박희망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현우는 박희망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최성호는 박희망의 급식소를 운영하며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주는 박희망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박노인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하고 있지? 김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김민준, 이현우, 최성호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박희망은 그들의 노력 덕분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박노인의 뜻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주는 박희망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길, 그는 우연히 낡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박노인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정류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의자, 빛바랜 광고판, 삐걱거리는 버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박노인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김민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박희망 재단의 설립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며 박노인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노인이시죠. 그분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김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주는 이현우, 최성호와 함께 박희망 재단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이현우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박노인의 꿈을 이뤄드릴 거야. 최성호가 굳은 결의를 다지며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박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김민준, 이현우, 최성호는 늙어갔지만 박희망 재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느덧 박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박희망 재단은 박노인의 기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박희망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노인과 박희망 재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노인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김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노인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김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은 혼자 낡은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박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앞으로도 박희망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김민준도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박희망 재단을 이끌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현우와 최성호,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젊은 세대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준은 박희망 재단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길, 그는 문득 낡은 버스 정류장에 들르고 싶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박노인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류장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의자, 빛바랜 광고판, 삐걱거리는 버스. 하지만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박노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김민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김민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박희망 재단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박노인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노인이시죠. 그분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김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은 이현우,
최성호와 함께 박희망 재단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이현우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박노인의 꿈을 이뤄드릴 거야. 최성호가 굳은 결의를 다지며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박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앞으로도 박희망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김민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희망 재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현우와 최성호,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민준이 세상을 떠난 후 박희망 재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재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박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박희망 재단은 박노인의 기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박희망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노인과 박희망 재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노인이 남긴 유산, 즉 정직과 나눔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박희망 재단 건물 옥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에는 박노인의 별도, 김민준의 별도, 이현우의 별도, 최성호의 별도, 그리고 박희망 재단을 통해 희망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꽃처럼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 허름한 단칸방,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낡은 나무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낡은 통장.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노인이 남긴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영원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박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희망 재단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박희망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박노인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박희망 재단의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은 박노인의 삶과 그의 정신을 기리며 희망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소녀는 박노인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분이란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희망이요. 희망이 뭔데요? 엄마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란다. 그리고 희망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빛과 같은 거야. 소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박노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박노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소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영원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박노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노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은 이제 우주 정거장이 되었고 허름한 단칸방은 거대한 빌딩 숲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희망 재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낡은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박노인이 남긴 유산, 즉 정직과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별은 뭐예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은 희망의 별이란다. 저 별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소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영원히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소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우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발견되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희망 재단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의 정신은 우주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며 박희망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우주 정거장을 찾아 박희망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박노인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박희망 재단의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외계인은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행성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외계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삶과 그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외계인은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 박희망 재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노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행성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박노인의 정신은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연결되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희망 재단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의 정신은 우주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소녀는 낡은 우주 정거장을 찾아 박희망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박노인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박희망 재단의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소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삶과 그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 박희망 재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노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행성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박노인의 정신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그 별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담긴 희망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 이 모든 것은 박노인이라는 한 사람의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어느 날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은하계 저편,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시작된 박희망 재단의 정신은 수많은 별들을 넘어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애의 생명체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엄마,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어린애의 생명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희망의 빛을 내뿜고 있는 거란다. 저 별들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담겨 있어. 따뜻한 마음과 용기요. 그래. 아주 오래전 지구라는 행성의 박노인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그분은 아주 작은 친절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셨단다. 그리고 그분의 정신은 이렇게 별빛처럼 온 우주에 퍼져나가게 된 거지. 어린애의 생명체는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린 외계 생명체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영원히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어린 외계 생명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주는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바퀴망 재단의 정신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과학자가 우주 탐사선을 타고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행성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새로운 생명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낡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놀랍게도 지구의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과학자는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책들은 모두 박노인의 이야기와 바퀴망 재단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노인의 정신은 이곳까지. 과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책들을 통해 박노인의 삶과 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 낡은 동굴에서 발견한 책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노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행성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박노인의 정신은 또 다른 행성으로 또 다른 생명체들에게 그렇게 영원히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리고 그 별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바퀴망 재단의 정신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소녀는 낡은 우주 정거장을 찾아 바퀴망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박노인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바퀴망 재단의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군요. 소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삶과 그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 바퀴망 재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노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행성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박노인의 정신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그 별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담긴 희망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 이 모든 것은 박노인이라는 한 사람의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어느 날 우주의 한 작은 구석,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속삭여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었죠.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희끗희끗한 머리의 박노인은 버스표를 살 돈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이현우, 최성호. 그들은 박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들의 차비를 털어 노인을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드렸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죠. 박노인은 사실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새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을 새 젊은이에게 남기며 부디 좋은 일에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새 젊은이는 박노인의 유언에 따라 박희망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희망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민준은 박희망 재단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현우는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최성호는 재단의 급식소를 운영하며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준은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길, 그는 우연히 낡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박노인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정류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김민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장에서 김민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박희망 재단의 설립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며 박노인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박노인은 저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김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 이현우, 최성호는 박희망 재단 사무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김민준, 이현우, 최성호는 늙어갔지만 박희망 재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느덧 박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박희망 재단은 박노인의 기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노인과 박희망 재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노인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김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노인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김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은 혼자 낡은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에는 박노인의 별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박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앞으로도 박희망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김민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희망 재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현우와 최성호,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젊은 세대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민준이 세상을 떠난 후 박희망 재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재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박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박희망 재단은 박노인의 기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박희망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노인과 박희망 재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노인이 남긴 유산, 즉 정직과 나눔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박희망 재단 건물 옥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에는 박노인의 별도, 김민준의 별도, 이현우의 별도, 최성호의 별도, 그리고 박희망 재단을 통해 희망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꽃처럼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담긴 희망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 이 모든 것은 박노인이라는 한 사람의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박노인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희망 재단은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희망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박희망 재단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재단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젊은 기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의 손자인 김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박희망 재단의 새로운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기자는 김현우와 인터뷰를 마치고 낡은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박희망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박노인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박희망 재단의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기자는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박노인의 삶과 그의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념관을 나서며 낡은 버스 정류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박노인, 당신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젊은 기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했지만 박노인의 정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희망 재단은 더욱 발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박희망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소녀는 박노인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분이란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희망이요. 희망이 뭔데요? 엄마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란다. 그리고 희망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빛과 같은 거야. 소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박노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박노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소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영원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박노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노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은 이제 우주 정거장이 되었고 허름한 단칸방은 거대한 빌딩 숲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희망 재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낡은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박노인이 남긴 유산, 즉 정직과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별은 뭐예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은 희망의 별이란다. 저 별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소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영원히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소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연결되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키망 재단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의 정신은 우주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소녀는 낡은 우주 정거장을 찾아 바키망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박노인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바키망 재단의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군요. 소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삶과 그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 바키망 재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노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행성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박노인의 정신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그 별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담긴 희망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 이 모든 것은 박노인이라는 한 사람의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노인의 정신은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졌고 바키망 재단은 단순한 조직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지적 생명체들은 박노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의 정신을 본받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은하계 간의 전쟁이 잦아들고 서로 다른 문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생명체들은 더 이상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박노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주 먼 미래의 우주회의에서 각 행성의 대표들이 모여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회의는 격렬했고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젊은 지도자가 일어나 박노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의 정신이 어떻게 우주 전체에 희망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지도자의 연설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의 정신을 본받아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여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위대한 지혜와 용기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주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노인의 정신, 즉 정직과 나눔, 그리고 희망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변화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졌고 수많은 문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박희망 재단의 정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를 가득 채운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먼 미래의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별들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거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사랑을, 그리고 용기를 가르쳐주는 거란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이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영원히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박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그 별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담긴 희망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 이 모든 것은 박노인이라는 한 사람의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그 별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영원하니까요.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그리고 박노인의 정신은 영원하니까요.